안녕하세요. 법무부인 프라임의 김동진 변호사입니다. 최근 아내가 불륜으로 낳은 자식도 친자식이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남편의 피가 이어지지 않았다면 남편의 친자식이 아닌 것이 분명한데 친자식으로 추정한다는 판결에 대해 갸우뚱하거나 비난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오늘은 이 판결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이번 대법원 판결의 요지는 인공수정으로 태어난 첫째 아이와 아내가 불륜으로 낳은 둘째 아이에 관한 것입니다. 첫째 아이를 남편의 친자식으로 봐야 한다고 대법원은 판결했고, 아내가 불륜으로 낳은 둘째 아이에 대해서도 남편의 친자식으로 봐야 된다고 판결했습니다. 혈연관계가 없더라도 법률상 친자식으로 추정하는 게 맞다는 것입니다. 이해를 쉽도록 먼저 사실관계를 간략히 살펴보겠습니다. 남편과 부인이 제3자 인공수정으로 첫 아이를 출산했으며, 이후 부인이 외도를 하여 둘째 아이를 출산했습니다. 남편은 둘 모두를 친자녀로 출생 신고했습니다. 그로부터 16년 정도 후에 남편과 아내가 갈등을 빚어 이혼을 하였고, 자녀들은 부모로 알고 있었던 두 사람의 이혼 다툼 과정에서 자기들의 아버지와는 혈연관계가 없다는 것을 처음 듣게 되었습니다. 남편은 자녀 둘 모두를 상대로 친자식이 아니라며 법원에 친생자 관계가 없다는 것을 확인해 달라는 소송을 제기했고, 재판 과정에서 유전자 검사를 했는데 남편과 두 자녀들 사이에는 혈연관계가 없다는 것이 확인되었다는 것이 주요한 사실관계입니다. 민법은 혼인기간 중에 아내가 임신을 하여 아이를 낳으면 그 남편, 아내의 남편의 친자식으로 추정한다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모자관계, 즉 어머니와 자녀관계는 어머니가 아이를 낳으면, 즉 출산이라는 사실 자체에 의해서 친자관계가 바로 증명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부자관계는 다릅니다. 아버지와 자녀 관계는 출생이라는 것에서 친자관계가 맞는지를 바로 증명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과거에는 남편의 친자인지를 과학적으로 확인하는 것이 어려웠기 때문에 자녀의 보호를 위해 남편의 아이로 추정한다라고 일률적으로 정해놓은 제도가 바로 이 친자식 추정 제도입니다. 대부분의 국가에서 친자식을 추정한다는 원칙이 보편적으로 받아들여지고 있습니다. 대법원은 이 첫째 아이와 관련하여 아내가 혼인 중에 남편의 동의를 받아서 제3자로부터 정자를 제공받아 인공수정으로 자녀를 출산한 경우에 이 친자식 추정 원칙이 적용되어 남편의 자녀로 추정된다고 보았습니다. 민법 규정에도 보면 혼인 중에 아내가 임신하면 일단 남편의 친자식으로 추정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민법 규정을 보더라도 반드시 혈연관계가 있어야만 친자식 추정 원칙이 적용되는 것은 아니라고 본 것입니다. 첫째 아이는 비록 제3자로부터 정자를 제공받아 낳았더라도 진정한 의미의 친자식으로 인정하는 것이 맞기 때문에 남편이 친자식 관계를 부정하는 것은 원천적으로 안 된다, 불가능하다고 본 것입니다. 대법원은 아내가 외도를 하여 낳은 둘째 아이에 대해서도 유전자 검사 등을 통해 남편과 혈연관계가 없다는 것이 밝혀졌다 하더라도 친자녀로 추정하는 것에는 변함이 없다라고 판결하였습니다. 아내의 외도로 생긴 아이에 대해서 친자식으로 인정한 판결에 대해서는 갸우뚱하는 사람이 많고 때로는 비난까지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대법원이 상당히 고심을 많이 한 것 같습니다. 이전 대법원 판결에 의하면 부부의 한쪽이 장기간 해외에 나가 있거나 또는 두 사람이 사실상 이혼 상태여서 별거하고 있거나 하는 경우에는 아내가 남편의 아이를 임신할 수 없는 것이 외관상 명백하지 않습니까? 그러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친자식으로 추정되는 원칙의 예외를 인정했습니다. 그런데 이번 대법원 판결은 과연 유전자 검사를 통해 혈연관계가 없는 것으로 확인되는 경우에도 친자식 추정 원칙의 예외에 해당되는지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한 것 같습니다. 유전자 검사를 통해 혈연관계가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하더라도 이는 외관상 명백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해당되지 않기 때문에 아내가 혼인 중에 임신한 것이라면 역시 여전히 친자식으로 추정된다라는 것이 이번 대법원 판결의 요지입니다. 이번 대법원 판결에 대해 혈연관계가 없다는 것이 친자식이 아니라는 것인데 친자식으로 추정한다니 이 모순 아니냐 하는 의문을 가질 수 있습니다. 법률상 친자관계를 진실한 혈연관계에 부합시킬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혼인과 가족제도의 원칙입니다. 그런데 아마 대법원은 결국 혈연이 이어지지 않았더라도 가족관계를 보호해야 된다는 결론에 도달했습니다. 대법원은
가족관계는 기본적으로 혈연에서 출발하지만 혈연뿐만 아니라 가족 공동생활을 하면서 실질적으로 형성된 친자관계, 이런 경우가 꽤 많다고 보고, 이러한 친자관계도 중요한 가치를 가짐으로 이를 보호할 필요성도 있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번 대법원 판결로 자기 자식이 친자식이 아님을 알았는데도 이를 바로잡을 방법이 없는 건가 하는 의문을 가지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대답은 아닙니다. 입니다. 민법은 친자관계를 부인할 수 있는 권리를 남편과 아내에게 인정하고 있습니다. 친자식이 아님을 안 날로부터 2년 이내에 친생 부인의 소유를 제기해 친생자 관계를 부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다만 2년의 기간을 넘기면 친생 부인의 소를 제기하는 것이 불가능합니다. 2년이 중요합니다. 이번 대법원 판결 사건에서도 남편이 둘째 아이와 혈연관계에 있지 않다는 것을 안 날로부터 2년 내에 친생 부인의 소를 제기하였더라면 아마 결론은 달라졌을 것입니다. 그런데 아마 2년이 지났기 때문에 남편은 친생 부인의 소를 제기하지 않고 친생자 관계가 있지 않다는 확인을 해달라는 소송을 제기했던 것 같습니다. 아마 2년이 지났기 때문에 남편은 친생 부인의 소송이 아닌 친생자 관계가 있지 않음을 확인해 달라는 소송을 제기한 것 같은데, 이에 대해 대법원은 아내가 혼인 중에 임신한 것이라면 여전히 친자식으로 추정되므로 친생자 관계가 아님을 확인해 달라는 소송은 부적절하다고 본 것입니다. 2년 내에 친생 부인의 소송을 제기했더라면 결론은 달라졌을 것입니다. 과거와 달리 유전자 검사 기술이 발달했고 부모와 자식 사이에 혈연관계가 있는지 여부를 쉽게 알 수 있는 세상이 되었습니다. 진실한 혈연관계와 일치하지 않는 부자관계를 어떻게 할 것인지 앞으로 계속 문제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대법원은 이번 판결을 하기까지 엄청난 논의를 거쳤는데요. 공개 본론도 열고 전원합의체에서 판결을 한 이상 당분간 이 판결은 바뀌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의 생각이 바뀌면 판례도 바뀝니다. 아내가 외도를 하여 낳은 자식도 친자식이라는 이 판결에 대해서 여러분도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제안해 봅니다. 여러분들의 생각이 바뀌면 아마 조만간 대법원 판결도 또 바뀔 것으로 생각됩니다. 다음 시간에는 보다 더 유익한 내용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